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저는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손절 쳐버리고 화끈하게 배팅을 했다가 한 방에 먹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몰빵은 반드시 이 신호에서 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모든 비중을 강력하게 배팅하는 신호를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강의에 대한 신뢰도부터 드리기 위해서 제 실제 계좌를 공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HTS고요. 키움증권 영웅문이고 호가창 움직인 거 보이시죠? 모의 투자가 아니고요. 계좌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명은 좀 가리도록 했고 실제로 제가 나고 있는 수익입니다. 수익 실현한 계좌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좌를 오픈하는 거고요. 당연히 종목명 가려야 되겠죠. 선행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명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진 다 플러스인 상태죠. 이런 시장에서 이런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저처럼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이론과 실전 예시를 각각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론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몰빵이나 올인이나 이제 큰 비중의 투자는 절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큰 비중의 투자를 해도 되는 안전한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배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배팅을 하면 진짜로 패가망신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확률이 높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높은 자리에서 큰 비중을 찍고 몰빵 올인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지금 손실이 커 그래서 한 종목에 확 찍어버렸다가 딱 10%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마인드로 절대 몰빵 매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빵 매매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정말로 안전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때 큰 비중을 매매하고 나머지는 쉬었다가 또 큰 비중 매매하고 또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몰빵을 해도 되는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몰빵을 해도 되는 시기, 자리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게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주식도 공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주식에 무슨 공식이냐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저의 제자분들은 제가 만든 공식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같은 장세를 오히려 즐기고 있고 마구마구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저평가 국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빵이나 큰 비중을 매매하려면 당연히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을 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어중간한 상태예요. 아니면 많이 올랐어. 그때 배팅을 하면 주가는 앞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질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저평가인 국면의 상태에서 그때에서는 주가가 횡보하거나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저평가니까 오히려 더 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몰빵, 큰 비중, 올인 이런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주식시장의 저평가 국면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주식시장의 PBR, 이 주식시장의 순가치, 이 PBR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PBR 수치를 꼭 봐야 된다고. 자, 코스피 기준으로 1.2 이상이 되면 미친 고평가예요. 미친 고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1 이하가 되면 저평가예요. 근데 이제 폭락장, 하락장에서는 0.9 이하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코스피와 코스닥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만 봐도 된다. 통상적으로 PBR 1 이하이지만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0.9 이하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그냥 PBR 수치만 보세요. 이거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기술적 지표상에서 저점 신호,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잘 보세요. 주식시장의 저평가 플러스 기술적으로 저점일 때 뭐 하면 된다?
우린 매수를 하면 된다. 우리가 몰빵과 올인 투자를 하는 시기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 시장이 저평가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사야 된다라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몰빵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볼린저 밴드와 RSI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실전 예시 보면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실전 예시를 넘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40하고 2입니다. 수치가 40하고 2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이 있는데 하한선 빼고 다 없애세요. 그리고 이 RSI 같은 경우에서는 수치가 10이에요. 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는 볼린저 밴드 40하고 2를 쓰시면 되고, RSI 같은 경우에서는 10 수치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 지표다. 시장의 저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PBR 0.9 이하, 오랫동안 하락이 지속됐던 장세이기 때문에 0.9 이하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어디서 보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 특별한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제 기준으로 PBR이 0.83이죠. 오늘 좀 시장이 올랐으니까 한 0.85, 86 뭐 이 이하가 될 거예요. 여튼 0.9 이하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0.9 이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되고 있고, RSI가 파란색 구간이 나오는 게 바로 침체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장의 저점을 말씀드릴 때 다른 영상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몰빵은 이럴 때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네가 신이냐, 신도 모르는 저점을 네가 뭔데 아냐, 너무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BR 0.9 이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그 다음 RSI 같이 나온다 했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서서히 신호가 나오죠. 신호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럴 때부터 우린 뭘 하면 된다? 관심 가진 종목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나서 시장이 한 달만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오르죠. 그럼 이렇게 오르는 장세 때 뭐가 나오냐? 개별 종목들이 막 상한가 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막 급등하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6월 달에도 시장 저점이다, 잡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9월 달에 또 그랬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했죠. 그 다음에 RSI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좀 더 떨어지지만 결론적으로 바닥을 잡고 오릅니다. 이렇게 바닥을 잡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 분할 매수해서 이럴 때 딱 올라갈 때 종목들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팔고 올라가죠. 저럴 때 파세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다시 주가는 떨어집니다. 기다리세요. 뭐 할 때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 RSI 침체권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케이. 이럴 때부터 들어가죠. 이럴 때부터 또 뭐 해야 된다? 또 분할 매수예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또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죠. 오늘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 4일 동안 분할 매수해서 하루 오르니까 다 이렇게 제가 수익 나잖아요. 제가 원래 마이너스 한 8천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3,800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종목들이 이슈 받아가지고 막 20%씩 급등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몰빵을 친다 하더라도 아무 때서나 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시장의 저평가, 시장이 정말 많이 하락했을 때 그럴 때부터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자입니까? 전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면 또 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증권에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자, 2016년부터 7년간 국내 증시를 분석을 했대요. 월평균 수익률을. 그랬더만 뭐가 나왔냐? 1월 달에 깔짝 좋았다가 2, 3월 달에 안 좋았다가 4월 달에 좋았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낙폭과대가 되고 있고 시장 PBR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7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1월 장이 나쁘지 않고 4월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수익이 괜찮을 거다 한다면 1월 달에 떨어질 때 시장이 저평가일 때 사야죠.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이럴 때 힘들어하고 막
미치겠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저만의 이런 공식들이 있다면 바로 저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뭐라 나왔냐면 1월 달에는 아우가 났다. 코스닥 반짝 상승 기대감이다. 잘 보세요.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1월 달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2.7% 정도까지 올라갔죠. 2월 달까지, 3월 달에 그렇고 4월 달에는 코스피 많았습니다. 4월 달에 아까 수익이 높았다고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대형주 올라갔겠죠. 그럼 1, 2, 3월 달에는 개별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시장이 떨어질 때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형주를 매수하기보다는 개별주, 중소형주를 당연히 낙폭가에 나올 때 사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개별주를 다 산 거예요. 마이너스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플러스로 다 메우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전에서도 연봉 매매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에서 7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월 달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고 2, 3월 달은 좀 쉬었고 4월 달에 수익이 좋았고 대신증권에서 20년간 데이터를 보시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1, 2, 3월 달에 나왔다. 그리고 4월 달엔 코스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1, 2, 3월 달에 뭘 해야 된다?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1월 달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들 최종적으로 4월 달까지 본다면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평가 국면에다가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저평가일 때 이럴 때 바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저희 제자분들은 제가 공식을 드리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매매 이제 조금씩만 하고 1월 달을 준비하세요 라고 많이를 했어요. 1월 달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인생 몰빵 타이밍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실천을 한 거예요. 제 계좌부터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큰 수익은 아니에요. 전체 계좌 수익 대비해서 2,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4일 정도 떨어지다가 하루 정도 오르니까 이렇게 쫙 다 수익 나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2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코스닥이 좋으니까 그럴 때 코스닥 개별 종목들로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몰빵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각각 시장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이. 이럴 때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매매해서 수익 내고 또 수익 낸다라는 거예요. 4월까지 나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럼 저는 3월달 4월달까지 종목들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좌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박이 날 수도 있어. 전 그때 딱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대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댓글 보니까 네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봐라, 하는 거 보여줘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 계좌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제가 매매를 이렇게 합니다. 제 매매에 대한 공식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제자분들에게는 그런 또 다른 공식들이 많겠지만 유튜브에서는 많은 공식들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되겠다라는 정도는 제가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매수해서 4월에 매도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회복되고 나서 시장이 분명히 폭락장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폭락장 나오면 그때 뭐 해야 된다? 매수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12월 달까지 홀딩하시면 큰 수익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사이 매수, 4월 매도. 그 다음에는 폭락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꽃버스 매수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폭락장 나오면 종목 매수해서 12월 달까지 끌고 가면 대박 수익. 이렇게 한 탕, 두 탕, 세 탕 딱 먹으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 유튜브 업로드 날짜가 항상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쳤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폭락장 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식시장에도 공식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무슨 공식이냐 라고 하겠지만 저는 저만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대로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제자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공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편안하게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공식이 분명히 존재하니 그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알려드릴 이런 시장의 공식들도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럴 때만 분할로 몰빵 매매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오늘 오르지 않았고 더 떨어진다 한다면 전 더 살 거예요. 더 살 현금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할 매수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튼 이제 주식시장에 공식은 존재하니 그 공식대로 하기 위해서 그 공식을 찾으려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과 편안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